네, 1강에 이어서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실전 분석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가 되겠죠. 실전 분석을 하는데 첫걸음인데 매매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마 상한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주식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질, 이건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상한가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A타입의 경우는 주식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상승해서 상한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궤도가 많기 때문에 움직임 궤도가 많기 때문에 이제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US 타입은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딱 들이박는 거죠. 바꾸서 상한가를 만들어서 옆으로 계속 상한가를 만들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거래량이 적겠죠. SU 타입은 오전부터 쭉 기다가 갑자기 오후에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겁니다. 이 경우는 이제 SU.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얼마 없겠죠. 그 다음에 W 타입은 흔드는데 이게 뭐 15%, 20%를 막 흔들어 가면서 상한가를 올립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빠르게 올리고 빠르게 내렸기 때문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매도할 시간도 없었을 뿐더러 이거는 이제 호가창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세력이 의도적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인 타입은 W 타입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거래량은 당연히 US 타입이나 SU 타입의 거래량보다 조금 많겠죠. 그죠? 근데 A 타입의 경우는 거래량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우리 상한가 분석 매매 시즌 1에서 이야기했던 거 똑같죠. 뭐냐면 자신감입니다. 그래, 팔려면 팔아봐라. 다 받아주겠다. 그 세력이 파는 것들을 다 받아서 올라온 겁니다. 다 받아서 올라와서 상한가를 만든 경우입니다. 근데 이 경우도 트릭이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떤 트릭이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세력이 털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우죠. 그 경우는 또 제가 또 나중에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하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궤적을 갖고 있는 경우는 이제 A타입, 거래량이 많은 경우입니다. 자, US타입은 빠르게 오른 거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얘는 빠르게 올렸을까? 어떤 경우는 점상으로 가잖아요. 왜 상한가를 점상으로 만들었을까? 왜 상한가를 갑자기 오후에 말아 올렸을까? 얘는 오전에 말아 올렸을까? 얘는 상한가를 가는데 왜 이런 A타입처럼 찬찬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매집을 통해서 올리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가 롤러코스터로 때려박고 올랐다가 급하게 하락을 시키면서 상한가를 갔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 이 경우는 무엇이냐면 대부분 주가를 상한가로 만들 때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물량만 적당히 받아서 올라온 겁니다. 받아야 될 물량만 적당히 받아서 올라온 거죠. 반면에 이 지역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매수한 사람들은 매도를 충분히 안 한 거죠. 그죠? 매도를 충분히 안 했습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히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제 나중에 이쪽 지역에 있었던 물량들은 어느 정도 매물대가 해소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뭐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물론 이 분석은 거래량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것도 제가 3강에서 아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렇게 됩니다. 이 경우는 아침부터 이제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전날 큰 호재가 있는 경우 이렇게 올립니다. 전날 호재가 있는데 그럼 전날 호재가 있으면 그냥 상한가로 점상으로 올리지 왜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의문의 대상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왜 주가를 그렇게 좋은 주가라면 점상으로 확 박아 첨상으로 만들지 왜 이 과정, 이 올리는 과정이 왜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경우죠. 그죠? 이 경우도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시위용으로 일부러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자 지금부터 올라갑니다 하고 빠르게 올리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르게 올라갈 때 이제 심리 분석을 해볼게요. 이쪽 지역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이 가격대에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사실 못 팔았겠죠. 그죠?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상한가를 만든 거 하고요. 이 지역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점상으로 간 경우하고를 한번 심리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자, 이렇게 주가를 상승시켜서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하고, 점상을 만들어서 하락하는 경우하고, 여기에 물려있던 개인들은, 물려있던 사람들은 하락을 할 때 US의 경우의 하락과 점상의 하락과 어떤 경우 매도를 잘 만들어줄까요? 그러니까 매도를 잘 할까요?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만약에 여기 이 지역에 있는 물량을 매수하고 싶다면, 물량을 빼앗고 싶다면, 자, 이렇게 올려서 하락시키는 것과 점상을 만들어서 하락시키는 것과 어떤 것이 매집이 수월하겠습니까?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한가를 만들고 하락을 시킬 때 세력은 물량을 더 받기가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오르는 것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매수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서 오르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죠? 오르는 것을 쭉 봤어요. 봐갖고, 다행히 상한가로 올라갔네라고 안도의 숨을 쉽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아침에 장이 열리자마자 점상으로 들어갔어요. 점상으로 들어가면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민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점상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상이네? 점상으로 갔네? 고민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없었던 거죠. 점상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기서 좀 더 내려도 이건 워낙 강한 거기 때문에 다시 상승할 거라고 생각 때문에 잘 매도를 하질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무서움을 이러한 안타까운 경험,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과 심리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리는 확연히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또 매집이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 때 이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러니까 빨리 오기만 하면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급한 사람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빠르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매집이 잘 됐고 내려오면서는 이제 그걸 참고 홀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매집하기가 이게 더 쉬운 겁니다. 여기서부터 하락하는 게. 점상에서부터 하락하는 경우는 이게 점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잘 내놓지 않아요.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제 이렇게는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SU 타입의 경우는 이제 가만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호재가 오후에 터져서 이제 빠르게 올리는 거죠. 이제 빠르게 올리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오후가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시장에 거의 오후기 때문에 이 시장에 참여하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여기 따라붙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면 호재를 오후에 터뜨려서 올렸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 개인들이 따라붙는 것을 원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나중에 이 지역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냐면
이 지역은 결국에는 세력들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리가 아니라 세력들의 자리고요. 이 지역은 아침부터 호재가 어제 저녁부터 호재가 떴기 때문에 오늘 오르기만 하면 다 살 거야 라고 하는 개인들이 따라붙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죠. 또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영역은 나중에 세력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경우는 어느 정도 개인이 참여한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주가가 여기를 내려올 때는 여기를 내려올 때는 어떻게 내려오겠습니까? 세력이 자기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내려와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빠르게 내려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팔게 하기 위해서는 내릴 때 계단식으로 내립니다. 그래야 매집이 잘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W타입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상한가를 이제 분석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정말 첫걸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상한가 분석 매매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다 정리를 했죠, 그죠? 정리를 해서 저는 머릿속에 다 들어와서 이렇게 타임만 딱 보면 어떻게 매수해야 된다는 게 딱 나오는데 좀 어려우실 겁니다. 아마 이 설명이 좀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상한가를 만들기 전에 세력은 어느 정도 매집이 끝난 경우입니다. 매집이 끝난 경우가 A타입이고요. 상한가를 만들 때 거래량이 많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A타입이고, 상한가 A타입이 아까 얘기했던 A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3분봉, 이게 9시 3분의 3분 첫 봉입니다. 첫 봉이 레드, 양봉이고, 그 다음에 갭이 하이갭, 높이 뜬 갭이고, 그리고 거래량이 투 볼륨,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졌다. 이게 많은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주가마다 다 다른데, 그게 이제 제 노하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너무 많은 거래량이냐, 적정한 거래량이냐, 아니면 적은 거래량이냐, 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경우, A, 다, A, R, HG, TV, 이러한 조건이 되면 매수 영역이 여기서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서 많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죠. 통계상으로 봤을 적에도 그렇고, 또 분석상으로 봐도 여기서 매수하는 것이 맞는 거죠. 이 매수 영역은 뭡니까? 상한가 부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U라인에서 매수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이제 타입별로 다 나눠놨는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이제 분석해 나가는 방법, 아주 기초적인 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 상한가를 바라보는 걸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상한가가 생겼습니다. 상한가 생긴 거를 보고 그 상한가가 만들어진 상한가가 세력이 매도했냐 안 했냐를 보는 겁니다. 매도했냐 안 했냐. 대부분 매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가를 이용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상한가를 이용해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주가는 상한가 이상으로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더라도 빠르게 하락을 맞죠. 그죠? 굉장히 위험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제가 압니다. 이건 상한가를 만들 때 얘들이 매도란 상한가다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나중에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하튼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경우도 이제 가끔 나옵니다. 자, 매도를 한 경우라면 yes,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D 플러스 1일 날 이후에, 그러니까 상한가가 만들어진 그 다음 날 이후에 주가를 내린 다음에, 이게 상한가 그 다음 날이죠. 주가를 내린 다음에 추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매도를 했으면 그 매도의 양을 보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추가 매도를 하면 분명히 주가는 다시 올렸다가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올릴 때 반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반등을 먹고 나오는 거죠. 이건 약간 그 높은 고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D 플러스 2일 날 지지하고 확인 매매합니다. 지지 확인을 해죠. 그러니까 지지가 됐는, 그러니까 2일 정도가,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 하락세가 멈추고 지지를 했느냐. 그 지지가 어떤 지지냐. 그러니까 다시 물량을 매집해서 올릴 지지냐, 아니면 지지를 받으면서 물량을 던져서 더 내릴 거냐 하는 경우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지를 확인하고 이튿날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다행히 우리가 이제 그 상한가가 생기고 나서 매도라고 판단했고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했다. 이런 경우 D 플러스 1이나 D 플러스 2에서 매수를 한 경우는 목표가는 무조건 뭐냐면 상한가 아래입니다. 상한가 아래에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이상으로 안 올리죠. 왜? 상한가에서 팔아먹었는데 거기까지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그 이하에서 매도가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낮춰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한가가 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상한가에서 매도가 아니었다. 그러니 두 타입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두 타입인데 첫 번째는 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게 매집 과정이냐. 아까 A타입 얘기했었죠. A타입. A타입의 경우들이 대부분 매집하는 과정으로 많아요. 그러면 주가를 높은 곳으로 빨리 부양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력이 주식을 다 매집을 했어요. 이제 높은 곳으로 상승을 해서 높은 곳에서 주식을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려니까 상승의 과정이 상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높은 곳으로 부양을 하려고 만든 상한가냐, 아니면 매집하는 과정에서 매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한가를 만들 것이냐,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종류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한가가 매집과, 그러니까 A타입의 경우입니다. A타입의 경우는 딱 매집을 다 했어요. 물론 A타입이 아니어도 W타입이나 물론 US타입이나 SU타입도 매집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은 경우죠. 여하튼 이런 매집 과정이면 자, 매집이 완료됐느냐, 아니면 상한가로 매집한 그 매집량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매집이 필요하냐를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한 로직입니다. 이게 상한가를 분석해 나가는 첫 번째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바라보면 저는 이 상한가가 매집이냐 아니냐, 주가를 높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뜻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매집 과정이다 그러면 그 상한가로 매집이 완료됐느냐를 보는 거죠. 아니면 더 매집이 필요하냐, 거래량으로 봤을 때 매집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를 이제 판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가를 높은 곳으로 부양을 했다. 높은 곳으로 띄우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들었다. 그러면 고가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 아니면 고가에 해당하는 매물대에 있는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올라갔느냐를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 가지를 파악을 하면 이제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매집 과정이 매집이 완료가 됐다. 매집이 완료가 됐으면 얘는 뭐 하겠습니까? 상한가에 높이 올라왔으니까 팔겠죠. 그죠? 파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상한가가 매집이 완료되어 있는 상한가다. 그럼 얘는 이제 매도로 지금부터 시작하겠네? 그 매도 위치가 어디야? 당연히 그러니까 상한가를 만들고 높은 갭 상승을 시켜서 때려내겠죠. 그죠? 물량을 매도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다 매집해서 이제 매도
하려고 하니까 얘가 매도 위치가 뭐냐, 어디냐를 확인해야 되고, 매도를 할 때는 어떻게 매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매도하는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매도를 어떻게 하느냐를 또 분석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도 패턴을 파악을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이제 매집이 끝났으니까 매도 포지션이니까 얘들은 만약에 한 번 매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매집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한 번 매도로 못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매도를 시작을 하면 한 번 더 저점에서 잡아서 높은 곳으로 끌고 가겠죠. 한 번 더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쌍봉이 생기는 겁니다. 일반 쌍봉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한 번 팔아서 부족하니까 두 번 파는 거고요. 쌍봉을 맞으면 주가는 하락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 번 봉을 만들고 좀 더 낮은 지역에서 저가에서 매수해서 고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마 이것도 눈에 보이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얘네들이 매집이 완료가 돼서 매도를 시작했구나. 땡큐.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됩니까? 저가에서 매수하고 쌍봉을 만들 때 매도하고 나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도 수익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매집을 완료해서 매도할 적에는 매도 폭이 크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승폭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익을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에서 매집을 했는데 그 매집량이 적으니까 추가 매집이 필요해. 그래서 매집 패턴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집할 적에 어떻게 매집하겠습니까? 당연히 흔들고 매집하겠죠. 매집하려면 어디서 매집을 해야 돼요? 매물대에서 매집을 해야 되겠죠. 물량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누가 주식을 줍니까? 안 주죠. 그죠? 그러니까 매물대에서 매집을 할 때 얘네들이 어떤 패턴으로 가느냐, 박스권으로 가느냐, 아니면 강하게 하락을 시켜서 겁을 주고 받아내느냐 하는 경우도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추가 매집이 필요한 경우는 매집하기 위해서 주가를 흔들 테니까 저가 매수하고 고가 매도하고 하는 경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저가에 매집이 됐으면 상한가 다음 이후에 얘네들이 추가 매집을 했으니까 당연히 높은 곳으로 끌고 가겠죠. 매도를 하기 위해서. 그때 좀 더 스윙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그러니까 매집 과정에서 상한가가 추가 매집이 다 안 돼서 추가 매집이 필요해서 추가 매집이 되는 경우는 우리가 저가 매수로 잡았다. 그 과정에서 그 경우는 당연히 높은 곳으로 좀 더 가기 위해서 이건 스윙주로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를 높은 곳으로 부양해서 이제 고가 매도. 그러니까 주가를 높은 곳, 그러니까 주가를 팔아먹기 위해서 상한가를 통해서 한 단계 높였고, 그리고 좀 더 높은 곳에서 고가를 매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당연히 매집 완료가 돼서 매도하는 것하고 형태가 비슷합니다. 그죠? 거의 같겠죠. 그죠? 그래서 고가 매도가 시작이 되면 뭡니까? 3분봉 초기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갭이 좀 낮은 경우는 초기에 매수하면 높은 곳으로 끌고 가서 때려낼 거니까 같이 올라가서 팔고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매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쌍봉을 만들기 때문에 한 번 또는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한 번 또는 두 번의 매도 기회가 온다는 얘기는 물려도 우리가 본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파동 상승폭이 10% 이내이다. 그러니까 1차 파동은 엄청 크겠죠. 그죠? 1차 파동은 엄청 커서 크게 때려냈기 때문에 2차 파동은 10% 이내로 보고 무조건 그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가 매도가 되는 경우는 이건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가 매집입니다. 고가 매집은 이 추가 매집 형태하고 좀 같겠죠. 그죠? 그 매집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을 하고 매집을 했으면 이제 내려왔을 때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매수하고 저가에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 거래량 증가 시는 매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고가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은 고가에서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고가 매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은 고가에서 많은 거래량으로 이제 고가에서 거래량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고가에서 반대로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양을, 그러니까 비싼 가격으로 많은 양을 절대 매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가 매집이라고 하는 논리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매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증가시 매. 이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진짜 이 경우 많이 나옵니다. 이제 며칠 전에도 이 경우가 나와서 아주 손도 안 댔는데, 이제 요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제 3강에서 이런 경우들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그거야,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집해 가는 과정을, 이건 이제 간단하죠. 이제 간단해졌죠. 이제 수월해졌죠. 이제 상한가를 분석하는 이제 수월하겠죠. 다만,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거. 이건 저하고 같이 해보면, 이제 몇 번 해보시게 되면 이제 경험도 생기고, 또 제가 강의를 아마 계속 이어나갈 계획인데, 뭐, 3강 꼭 들으셔야 됩니다. 3강까지 들어보시고, 이제, 이러한 그 상한가 분석 매매의 방법을 제가, 사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시가총액이 적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300억짜리 잘 안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경우를 매매한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동시에 제가 매매하는 매매법에서 몰려버리면 세력은 다 알아요. 여기서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을까? 그럼 이제 뒤틀려지는 거죠. 분석에서 뒤틀려지기 때문에 야금야금,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명 안팎 정도만 좀 되면 그 50명 정예위원들을 통해서 이 매매법을 제가 어떤 형태로든 좀 많이 전달을 해서 저와 똑같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고수익 매매법을 좀 전수해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강까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매매법을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3강까지 꼭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강에서 뵙겠습니다.